자, 압구정 현대를 사시려면 대형 평형을 사십시오.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상대적인 거라네, 상대적. 이제 국세청에 드러난 상증세 역전, 뭐 이게 굉장히 좀 재밌게 워딩을 잡으셨는데, 감정평가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정평가 사업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꼬마 빌딩 같은 경우. 거래가 됐다 하면 막 50억, 60억 이러는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실제 뭐 기준시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보다 훨씬 낮은 뭐 30억, 막 20억 이래 버리니까, 국세청에서 야, 이거 봐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실제 거기에 맞게 과세를 해야겠다 했는데 함부로 과세하면 또 안 되잖아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 그걸 맡깁니다. 객관적인 어떤 금액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이제 외주를 주고 어떤 그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역시 50억, 60억에 좀 이렇게 비슷하게 팔린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5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뭐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과세하겠다 이거죠.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걸 그냥 가만히 두면 되겠냐. 그래서 딱 봤더니 주택시장이 있다는 거죠. 주택시장 중에서도 항상 처음은 어딥니까? 규제지역 혹은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나 아니면 일부 아주 소수 몇몇 사람들은 더 해야 되지 않냐. 약간 이렇게 자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죠. 그게 돌아오는 거죠. 고가주택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고 중간을 또 하고 나면 그 이제 밑으로 또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좀 앞으로 점점 다가올 것 같다. 왜?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하는 그 예산을 이제 계속 아마 늘릴 것 같은데 얼마를 사업을 예산을 잡고 그 돈으로 얼마를 땡겨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조세일보 기사를 가져왔고요. 이재영 기자님이 이제 4월 24일 날 올리신 거죠. 지금 라이브를 4월 25일 날 하고 있으니까 바로 어제 올라온 따끈따끈한 정보고 여담으로 4월 25일은 월급 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돈이 그냥 그냥 쑥쑥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벌고 있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압구정 현대 대형 평형이 세금 덜 낸다. 국세청에 드러난 상증세 역전 이거 뭐냐. 자, 2025년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 감정평가 해보니까 압구정 현대 등 강남 고가 아파트 신고가액을 이제 시정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거죠. 볼게요. 자,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통해 지나치게 낮게 신고된 가격을 바로잡고 요즘 시세에 걸맞게 세금을 매겼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로도 감정평가를 확대한 결과 강남 아파트 대형 평형이 오히려 소형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세를 내가 얼마 전에 계속 공실에다가 겨우 맞춰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다시 대형 평형이 소형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상증세 역전 현상도 해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금 자체가 역전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대형 평형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볼게요. 자,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건 뭐냐면 국세청이 상속 증여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서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맡기는 거예요. 2020년부터 시행됐어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2024년까지 한 4년 해보니까 꼬막 빌딩 896건을 감정평가를 하고 신고액 5조 5천억 대비,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납세자들은 5조 5천억이라고 낸 거야. 896건에 대해서. 다 더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세청에서 봤더니 이거보다 훨씬 많은 9조 7천억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더 많아요? 4조 2천억. 그러니까 원래 냈던 거에 75%. 이야, 엄청나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일 것 같아요? 막 몇백억, 몇천억?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제도는 원래 거래가 드물어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꼬마 빌딩을 위주로 적용됐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을 45억에서 96억으로 확대했대요. 그럼 그전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45억쯤에서 했겠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화끈한 것도 아니지. 50억 합시다. 50억. 조금 올려서. 그러면 2020, 1, 2, 3, 4, 5년이네? 그럼 50억에 5년 하면은 250억. 에이, 그냥 2배 합시다. 500억. 500억이라고 쳐도 지금 얼마를 더 오는 거야, 지금. 4조 2천억을 더 한 거죠. 자,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두죠. 왜? 뭐, 몇백억을 내가 예산을 써서 5년 동안 4조를 넘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이게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떤 뭐, 공평과세 입장에서도 취지에도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거는. 왜 그러냐? 시가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거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택으로도 이제 확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항상 그렇지만, 비싼 것부터 이제 먼저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자, 국세청은 올해 1분기 3개월이에요. 상속 및 증여된 부동산 75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총 5,347억을 과세했다. 야, 끝내주네. 3개월에. 이건 당초 신고가인 2,847억보다 2,500억이 많은 87.8% 증가한 규모다. 와, 아까는 75%가 늘었죠. 여기는 80.8%가 늘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좀 시세 대비 좀 낮게 했는지를 좀 알 수 있고,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기 전에 좀 빨리빨리 증여나 상속할 걸, 이런 생각이 들죠.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감정평가 한 건당 증가액은 꼬마 빌딩이 컸는데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 퍼센테이지는 주택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절세 어떻게 사각지대인 건데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151%에 달했다. 와, 단독주택은 정말 말 그대로 뭐 유사한 것도 없고 거래된 것도 별로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발표한 어떤 기준시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더 커진다는 거죠.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서울 강남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여럿 확인됐다. 자,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 빌라트는 226제곱미터, 한 70평 정도, 그죠? 이거의 신고액은 인근 청담자의 중소형의 신고액보다 낮았다. 신고액이 기준시가 20억. 근데 인근 청담자의 중소형은 계속 이제 거래가 좀 되고 하니까 매매가 20억, 21억.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거래가 없다고 해서 기준시가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한다고? 그럼 우리가 먼저 하지 뭐. 해서 우리가 먼저 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하되 금액이 크면 10억 넘어가면 가급적이 아니죠. 웬만하면 두 군데, 두 개를 해서 이렇게를 평균을 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하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고가주택, 그리고 이렇게 단독주택, 거래가 좀 안 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꼭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따로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뒤집을 수 있냐? 그건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는 게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감정평가 이런 사업 쪽으로도 우리가 좀 수수료를 내야 되겠구나. 아깝지만. 그렇지만 그걸 내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 감정평가사 요즘에 이제 검색해보거나 그러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시면,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건 뭐 세금 신고 같은 거 하셔야 되잖아요. 증여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세무사 사무실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겠죠. 원스톱으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아까는 이제 신동아 빌라트 그리고 청담제 이렇게 아예 다른 단지를 봤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작은 것보다 낮은 사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자, 압구정 현대 뭐 잘 아시죠? 108제곱미터 이 평형이 23억으로 신고가 됐는데 신고액 30억에 80제곱미터 매물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낼 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감정가를 37억으로 올린 거죠. 여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여기 표를 보면. 그래서 신동아 빌라트 기준시가 20억, 첨단자이는 기준시가가 14억. 그런데 청담자이는 워낙 이제 거래된 게 많이 있으니까 거래된 걸로 매매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동아 빌라트 같은 경우는 없다는 기준 이유 하나만으로 20억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겠다 해서 40억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국세청에서 하게 놔두지 말고 그냥 우리가 미리 하자는 거죠. 푸르지오 서밋, 신동 아파트, 그리고 압구정 현대 똑같은 단지인데 이제 평형이 크냐 작냐 이걸로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건물을 좀 볼까요?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 빌딩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320억 원으로 감정가가 책정됐다. 신고가 60억 대비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신고 같은 거 할 때, 상속 증여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국세청은 이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 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서 소형 아파트보다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 역전 상황을 이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서 바로 잡았다고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아요. 취지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 대비 어떤 실적도 너무 좋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 더 확대할 거다. 앞으로 점점 더. 그래서 이처럼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확대하자 상속 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에서 신고하는 웹사이트도 대폭 증가했다. 지금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 우리 감정평가사님들은 언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시가 20억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인데 이거는 작년 2024년 48.6%에 비해서 약 12%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재산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더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이거를 좀 감정평가를 좀 피해서 금액이 좀 작으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쪼개기 증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사를 소개하면은 보도자료 같은 걸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쪼개기 증여를 하더라도 지분 증여하더라도 그냥 감정평가 받으시는 게 좋겠죠. 수수료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 및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 곡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무사뿐만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사님도 한번 이렇게 좀 알아두셔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하십시오. 상속 증여하기 전에 가급적 감정평가 받자. 최대한 많이 받자. 그리고 10억 넘는 경우에는 2곳 이상 받자. 그리고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도 있죠. 저가 양수도 할 때도 감정평가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3억 낮춰야 되는 거죠. 혹은 30%.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억 낮추고 1억 더.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는 징여세 나오죠. 근데 징여세 해봤자 최저세율 과거 증여한 게 없다면 10%다. 그럼 1억에 대해서 10% 1,000만 원 내고 9천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낫죠. 그런데 뭐 이제 다른 내용인데 제가 이제 앞에 영상에서 증여냐 양도냐 이거 해가지고 이제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양도를 요즘 많이 한다 그렇게 했는데 자녀가 그 해당 자금을 다 조달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보유한 물건이 뭐냐 그리고 자녀의 어떤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감정평가 많이 잘 받으십시오. 네,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잠깐 계시면 지방 저가주택 요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